아줌마, 당한 사람이 멍청한 거지. 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 다 당하겠네 이러더라고요. 우리 경찰서는 돈이 없어서 포상금을 1, 20만 원밖에 안 주고 최고 많이 줘야 30만 원이래요. 근데 아줌마는 많이 주잖아요. 100만 원.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김성자 고객님 누구세요? 네, 했더니 저 이 본부장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밑에가 같이 총책하고 같이 사기를 쳤는데 밑에가 이 본부장이라고 본부장님 했거든요. 욕을 했어요. 너네들한테 줄 돈 없는데 또 왜 전화 지르냐고 욕을 막 했어요. 그게 아니고 총책이 한국에 나간다. 제보를 주려고 한다. 그래서 경찰서를 갔어요. 아침에. 또 아침에도 계속 전화가 수시로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경찰서로 갔는데 첫 마디가 아줌마 또 돈 보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래서 그걸 믿어요? 왜 자꾸 중국에다 전화를 하냐고. 중국이라는데 전화하지 말라고 또 당한다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그럼 거기 앉아 계셔봐요. 전화 오면 우리가 한번 통화해봐요. 그래서 공항 비행기 시간표부터 뭐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첫날은 정말로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저도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계속 이제 통화를 계속 오면은 또 전화 오면 오세요. 그러면 집에 갔다 또 전화 오면 가고 급하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가고 이러다 하루가 가고 그 다음날 또 경찰서를 갔어요. 갔더니 여전히 시큰둥하고 아줌마 명절 새러 안 갈 거예요? 우리 명절 새야 되는데 칭다오에서 10시 25분 비행기래요. 제가 중국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중국에 아는 동생이 있어서 칭다오에 살아서 정말 그 비행기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아시아나항공인지 어디 항공인지 좀 알아봐줘요. 그건 모르겠고 10시 25분이라 얘네들이 픽업을 한대요. 그래서 10시 25분이래요. 국제적인 저거는 이게 뭐 협조가 안 돼갖고 좌석표를 모르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다른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보안이 중요해서 김성자 선생님한테 말을 안 하는 걸 거다. 그러니까 협조를 무조건 해드려라.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게 보안이 참 중요한 거지. 그래서 더 열심히 갖다 해줬어요. 근데 경찰이 이제 저 핸드폰으로 담당자가 중국 주소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밤에 걔는 낮이고 밤이고 전화를 하니까 물어보고 메일로도 물어보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한 4일째 되는 날인가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하라 그래라. 그럼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겠다 직접. 이런데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야 했더니 내가 경찰한테 전화해서 나까지 이상 있는 거 아닙니까? 살고 싶다며. 그럼 해야지. 살고 싶다며. 그럼 다 속이고 총책의 정보만 알려줘라 이렇게 또 해서 전화를 그날 했나 봐요. 그날 새벽 1시인가 전화 와서 아줌마 뭐 하는 거냐고. 나하고 장난치냐. 내가 나가면 아줌마 나 잡히면 아줌마 죽여버린다고. 가만 안 둔다고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니 미친 경찰이라고. 어디 경찰서냐. 왜요. 네 말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떳떳하면 나와서 자수해고 자수해라. 그럼 다 잡히진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느 누가 총책도 안 잡혔는데 내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 아줌마 지금 우리하고 장난하냐. 막 아니라고. 그게 아니다. 그럼 내가 잡겠다. 내가 공항 가서 잡을 테니까 자시 줘라. 그랬더니 더 적극적으로 막 했어요. 적극적으로 계속 한 열흘, 한 7일 그 정도로 계속 물어다 줬는데 2월 8일 날 제 기억으로는 2월 8일 날 이제 중국 비행기 편인데 2월 5일 4일 되니까 아줌마 이제 그만와도 된대요. 인지했대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뭐 이놈이네 막 이러면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만 가도 되겠다. 그러면 전화만 할게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메일로 달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경찰이 오면은 이렇게 와서 안 있어도 된다.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뭐가 필요합니다. 물어봐 주세요. 하면서 해서 또 문자로 주고 서류 같은 거는 메일로 주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2월 6일부터 한 3일 전부터 경찰이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연락이 또 끊기는데 이상하다 했어요. 왜 연락이 끊기지? 근데 전화를 해면 자리 없다 그러고 잡으러 갔나? 아직 올 때 안 됐는데 이렇게 하고 내 자료도 내가 준 자료로도
내가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됐나 보다 하고 저는 그새 또 계속 오는 자료를 모아놓고 있었어요. 모아놓고 있는데 야 성자야 지가 말한 총책 잡혔나 봐. 어떻게 알아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경찰서고 첩보에 의해서 잡았는데 인천 부평이고 채모시래. 이름 채모시기잖아. 그래서 그 길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잡았어요. 아 잡긴 잡았는데 조사 중입니다. 아 제가 지금 갈게요. 와도 못 만납니다. 이러길래 전화 드리겠습니다. 해서 기다렸어요. 마냥 기다렸어요. 했더니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2, 3일인가 지났는데 저는 이 경찰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문자가 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저녁 되니까 또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받은 사람하고 아닌 담당자 이름도 모르는 담당자가 바뀌고 이상하다. 이거 왜 담당자가 바뀌지? 아 절차인가 보다. 저는 절차인가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기다렸는데 전화를 하니까 자꾸 피하고 자리에 없다는 둥 또 지금 조사 중이라 이따 한다는 둥 하고 전화를 한 번도 안 왔어요. 저한테. 면회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놀래더라고요. 제가 가서 신청을 해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나왔더라고요. 놀래는데 지금 이무생 배우님처럼 키도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조그마고 너무 평범한 아저씨고 너무 이웃집 착해 보이는 아저씨가 저도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 해서 내가 막 뭐라 했어요. 막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돈은요.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하다가 면회 시간이 짧으니까 돌아왔어요. 할 말을 다 못해서 다음 날 또 갔어요. 또 가고 또 갔는데 세 번째 면회하는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공항에서 1억 8천이 뜯겼다. 어디다 뜯겼다 표현을 하냐고 했어요. 내가 어디다 남의 돈 갖고 뜯겼다 표현을 하냐고. 그랬더니 경찰에 압류가 됐는데 압수가 됐는데 그걸 풀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김선태한테 돈을 주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거 범죄 음리금으로 됐다면서 그럼 제 돈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는 다수의 많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김선태 씨 돈을 줄 수가 없을 거래요. 그건 나라에서 하는 거래요. 왜요? 저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 이제 조사해보고 검찰청에서 조사해보고 김선태 씨가 제보자고 맞으면 피해자가 정말 피해 금액이 맞다면 주겠죠. 아마 그거는 우리 손은 떠났습니다. 우리 경찰서에서 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것도 맞다 싶어서 또 갔어요. 또 면회를 가서 이랬댄다. 거기서도 막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돈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요. 마냥 내 돈 달라고 나는 쫓아가고 또 다음 날 재판이면 전날 갔어요. 면회를 한 번 더 보려고 갔는데 딱 하는 말이 아줌마 당한 사람이 멍청한 거지. 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 다 당하겠네 이러더라고요. 총책이. 그 말에 너랑은 안 되겠다. 합의를 봐줄까 말까 하는 조금만 올려서 합의를 봐줄까 말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오기가 생겨서 너 그냥 살아.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와갖고 판사님한테 편지를 또 썼어요. 또 이래 해서 구치소에서 편지 온 것까지 복사해서 제가 재판하기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에 냈어요. 그거를 전화를 했어요. 7월 초에 제 기억으로는 7월 초에 전화를 했는데 왜 저는 포상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머뭇머뭇 하더니 아 그거요. 저희가 깜빡했습니다. 무슨 깜빡이요? 그랬더니 아 깜빡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통장하고 신분증을 갖고 오래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다음날 몇 시까지 오래서 갔어요. 이제 내 돈 받나 보다 하고 갔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해갖고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랑 같이 해서 100만 원을 준다 그랬으면 아 절차가 그런가 보다 다소 억울해도 아마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럼 내 돈은 나오니까 100만 원을 통장에 그냥 넣어주겠대요. 그래서 감사장은요? 표창장은 안 나와요. 아 그거 총책도 아니고 뭐 새끼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아니 대대적으로 당신네들은 총책 잡았다고 첩보에 잡았다고 올렸잖아요. 방송했잖아요. 아 그거는 뭐 다 그렇게 방송에 좀 언론에 터뜨리고 이렇게 부풀리고 막 이렇게 막 헝설수설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따졌더니 하는 말이 우리 경찰서는 돈이 없어서 포상금을 1, 20만 원밖에 안 주고 최고 많이 줘야 30만 원이래요. 근데 아줌마는 많이 주잖아요. 100만 원. 그리고 우리 경찰서는 돈이 없어서 컴퓨터도 다 후졌대요. 컴퓨터를 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줌마 많이 주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어쩌저쩌. 어따 대고 아줌마야. 오기가 생겨. 어따 대고 아줌마야. 당신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래요? 통장 주세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알아보겠다고. 이게 맞는 건지. 이러고 통장을 갖고 와서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데 경찰서에서 울면은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갖고 그 벤치에 앉아서 경찰서 벤치에 앉아서 한없이 울다가 검색을 해서 이제 방송국에 제보를 한 거예요. 지능팀장이라는 사람이 김성자 씨가 왜 그 아주머니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조금 줘서 화가 났는지 돈을 늦게 줘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절차적으로 했다. 문제가 없다. 우린 돈을 준다 근데 김성자 씨가 거부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표창원 의원님이 보좌관 통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 그래서 국정감사까지 했어요. 국정감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수의 피해자가 이렇게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저한테는 예산이 계속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은 수천 명인데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총책 잡으면 1억이라고 포스터를 은행마다 경찰서마다 대대적으로 붙여놓고 잡았는데 기여만 해도 준다는데 저는 다 갖다 주기까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포상금을 못 준다면 나라가 국민한테 사기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다 갖다 줬는데 경찰이 포상금을 표창장 하나 줄 수 없고 그냥 통장에 100만 원을 꼽아주고 자기네 공을 가로챘다면 경찰이 국민한테 사기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기치는 놈들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한다지만 경찰이 어떻게 국민한테 그러냐고 저는 그걸 항변을 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요? 김성자 선생님이 화가 풀리겠니요? 그래서 내가 3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대대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으면 사기 아니냐. 1억을 줘라. 또 2번째 안은 그 사람은 1억 8천을 범죄 은닉금으로 압수가 되지 않았냐. 그 1억 8천에 내 돈 3,200이 있지 않냐. 3,200을 줘라. 표창장도 다 필요 없다. 그걸 줘라. 3번째 안은 100만 원 받겠다. 받는 대신에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주는 감사장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셋이 고개를 뚫고 가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답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내가 이러고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200을 받고 정말로 주민번호에 집 주소까지 줬어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했어도 단돈 100만 원을 통장에 그냥 준다는 대한민국 경찰을 말밖에 받은 게 없어요. 사과도 없었고 고맙단 말도 없었고 범인이 1억 8천이 압류가 됐어도 거기에 내 돈 3,200이 있어도 그 돈도 단지 피해자라는 이유로 제보를 했다는 걸 안 올려서 저는 3,200도 못 받아가고 1억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 원을 무슨 도둑질해서 몰래 주는 것처럼 통장에 넣어준다는 소리밖에 없었고 그 총책을 안 잡았다면 지금도 그때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중국에서 수없이 사고를 치면 저 같은 피해자가 수천 명이 나올지 수백 명이 나올지 그거에 위안을 지금 삼고 있어요. 왜? 나로 인해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구나. 그리고 이 시민더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 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예방법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볼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2번째 보고 3번 봤거든요. 볼 때는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민더키를 다시 알려줬잖아요. 알려주니까 제가
조금 여지까지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네, 조금 자존감이 섰고 또 동네 이 제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2580 나오고